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16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스포츠물에 빠져있는 선인장입니다. 어허. 보는 것이 좋은 김양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포츠물. 어떤 거에 빠져 계신 거죠? 원래 사람이 삶이 피폐하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피 모드로 네. 인생이 이렇게 척박할 때 더 힘들게 산 사람들을 파본다. 이런 접근이야. 원래는 이런 좀비, 아포칼립스물 이런 걸 좀 보다가 네.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네. 안 되겠다, 좀 상큼발랄하게 살아보자. 그러면 역시 청춘 스포츠 해서 이제 온갖 스포츠물을 봤거든요. 어떤 하나의 작품이 스포츠물이었던 게 아니라 스포츠물을 이것저것 막 찾아서 본 거예요? 야구를 한 3개 정도 봤던 것 같고 축구 한 또 3개 정도 봤던 것 같고 태권도, 수영 또 뭐 있었더라? 뭐 하여간 이것저것 봤거든요. 네. 진짜 안 건드린 스포츠물이 없도록 온갖 걸 다 봤어. 네. 근데 K 스포츠물은 다들 너무 열심히 살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K 스포츠물의 플랫폼은 뭐였나요? 웹툰? 뭐 이런 거? 아니요. 소설? 소설? 네, 소설 쪽으로 봤어요. 그리고 제가 고백하건대 제대로 룰을 아는 스포츠가 별로 없거든요. 네. 사실 야구도 선발이 중요한지 마무리가 중요한지 잘 몰라요. 다 중요해요. 뭐 야구물만 해도 투수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잘했던 애. 고등학교 때 잘했다가 삽질하다가 다시 이제 올라간 애. 뭐 이런 애. 투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타자도 있고. 네. 야구 주변 인물들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자도 있을 것이고, 뭐 응원하는 애도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그냥 팬도 있을 것이고, 온갖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다들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K 스포츠물뿐만이 아니라 저도 요새 이제 판타지 같은 걸 좀 많이 보고 있는데 K 소설들은 다 그러니까 뭐 회기를 하든 빙의를 하든 뭐 그 주어진 상황에서 주인공은 나는 뭐 어떻게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편하게 살아야지 하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중간중간 스포츠물만 보면 지겨우니까 저도 딴 거 조금씩 봤거든요. 네. 회기물도 보고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실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건을 벌여야 되고 또 사건에 휘말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정말 열심히 삽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는 소설 속에서 내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약간 피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피곤할 때쯤 되면 딴 장르를 한번 했다가 또 보고 뭐 이러니까 계속 일상생활이 쉼 없이 계속 일만 하는 느낌? 그리고는 이제 어제는 심지어 꿈도 꿨어. 내가 스포츠를 하는 꿈도 꿨어. 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을 본 나머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 안 되겠다. 야구 배트라도 하나 주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결론이 내가 뭐 캐치볼이라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아니 그냥 본인도 열심히 하기로 한 겁니까? 그러고 보니 예전에 선인장님 캐치볼을 위해서 글러브 산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있었죠. 그쵸? 야구 배트랑 글러브랑 공이랑 다 있었는데 싹 다 버렸었죠. 왜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기 위해서. 뭐 하는 짓이야? 캐치볼은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그쵸, 재밌죠. 네. 네. 그럼 스포츠물 하나 정도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저는 요새 본 건 아니지만 하나 네. 추천을 드리면 홈플레이트의 빌런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제목에 빌런이 들어가 네, 있어요. 빌런입니다. 뭐 현대 판타지 이런 네, 건가요? 현대 판타지고 야구물? 네, 홈플레이트가 있으니까 네. 야구물이죠.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요소인 네. 이제 회기물도 들어가 있고요. 네. 게임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딱 게임 시스템 네. 들어가게 생겼네요. 그런 물로 주인공이 어떤 카드 요정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뭔가 말하고 나니 되게 쑥스러운데. 유희왕 카드 같은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그 한 번이라도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같은 거 해보신 분이 계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덱을 모으잖아요. 네. 선수 덱을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선수 덱에 합성시킬 무슨 스킬 덱 같은 것도 모으잖아요. 강화시키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스킬 덱을 뽑을 수 있는 일종의 가챠 게임 네, 그런 요소를 결합시킨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회귀 전 상황은 자세히 안 나는데 뭐 야구 선수를 했고
어떻게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모님 유품에서 그 카드덱을 선수 카드들 있잖아요. 네. 그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나 뭐 다른 프로리그에도 그런 선수 카드들 파는 거 같던데. 실물 카드를 팔아요? 네, 야구 선수는 왜 파는 거예요? 그냥 수집용. 소장? 네. 아, 모른단 말이에요. 네. 조카분들이 아직 그런 걸 안 모으시군요. 모으세요? 네. 저는 그게 게임 안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네요. 조금 더 크면 이제 모을지 몰라요. 학교와 문구점에서 막 팔고 그쵸, 그래요. 그쵸. 아, 네. 진짜요? 500원, 1000원 이래서 한 2장, 3장을 랜덤으로 넣어놔서 이제 좋아하는 팀에 좋아하는 선수를 갖기 위해서 계속 사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KBO도 카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습니다. 맙소사 나 처음 알았어. 아유 세상에. 부모님의 유품에서 플레이어 선수들의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벼랑간 요정이 나와서 갑자기 요정이 나와서 네. 자신과 계약을 하자, 과거를 회귀시켜 주겠다 하지만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다시 이 현 시점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계약을 하게 돼요. 목표가 뭐예요? 그래서 회귀를 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사건 전후로 돌아갈 수 그때로 가서?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의 살릴 사망을 수 있는 막고 거죠. 싶은 사망을 막는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카드를 모으고 작은 미션들, 퀘스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뭐 동료 선수들과 뭐 협업을 해서 어떤 플레이를 해내면 뭐 하고, 아니면 무슨 상대 팀을 어떻게 이기면은 포인트를 모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모아서 국내를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네,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야구를 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메이저리그까지 가요? 네네. 그래서 소설이 좀 특이한 게 2회차부터 시작을 해요. 한 번 요정이랑 해서 국내에서는 플레이를 한 후에 메이저에 가서 또 2회차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이미 카드에 대한 성질까지 이제 모두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쉽게 약간 먼치킨적으로 이제 메이저리그가 굉장히 하위 리그가 많잖아요. 네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루키 리그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격파해서 결국엔 메이저리그에 데뷔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 인터넷 반응들을 작가가 굉장히 혈실감 있게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그 해외 쪽 그런 게시판에서 좀 놀아본 작가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국내 반응이나 아니면 이제 메이저리그에 한국인 투수가 데뷔를 했으니까 국내 반응도 있을 거고 또 그 현지 반응도 있을 텐데, 그런 팬 반응을 굉장히 재밌게 써줘서 그런 보는 재미가 있는 소설입니다. 그런 포인트를 들으니까 관심이 더 가긴 하네요. 그리고 주인공 캐릭터도 되게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홈플레이트의 빌런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주인공의 포지션이 포수거든요. 포수예요? 네, 포수인데 계속 옆에서 바뀌는 타자들을 상대하면서 말로 약을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그 동양인에게는 터프한 조건일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을 그보다 더 터프하게 그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약간 좀 야 이렇게까지 나가도 되냐 싶은 정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통쾌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시간 때우기로 보기 좋은 작품이에요. 완결은 났나요? 최근에 완결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도 엄청 열심히 삽니까? 아유, 열심히 삽니다. 그렇구나. 메이저리그 갔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서민장님은 그렇게 수많은 스포츠물을 보고 이 스포츠가 정말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다. 그런 거 뭐예요? 근데 진짜 다양하게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피겨도 보고 아까 피겨 스케이팅? 그냥 피겨도 있었고 쇼트트랙도 있었고 온갖 게 다 있었거든요. 진짜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양궁이 없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라면 양궁이 하나쯤 나올 것 펜싱도 같던데. 있었거든요. 심지어 수영 펜싱까지 있어. 우리나라에서 금 좀 땄다 하는 것들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양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양궁은 없었어요. 아니면 양궁은 진짜 4년 올림픽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기 힘들 정도로 그게 빡세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펜싱도 봤죠. 펜싱도 좀 그렇긴 하죠. 둘 다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닌데 펜싱이 나온 게 오히려 더 신기하네요. 어쨌든 그냥 보기에는 야구를 한번 볼까? 이제 돌아와. 한번 볼까? 요 정도랑 그 다음에
양궁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거. 요새 양궁장 좀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저도 가보고 싶어요. 집 근처에 그 이제 아처리 클럽이 하나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양궁을 배울 수도 있고 그냥 연습 삼아 이렇게 쏠 수도 있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좋다. 그래도 좀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네. 예, 예. 이게 막 대중적인 스포츠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괜히 이제 막 올림픽물 막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냥 국뽕이 차가지고.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나도 잘 쏘겠지 싶고. 막 약간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까 네. 혹시나. 갑자기 근황 토크를 자기소개와 함께 뭐 시작해서 했지? 실컷 스포츠에 대해 네. 이야기하고 이제는 뭐 근황 토크 마무리하고 네. 저희 16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6화 주제 나의 최애 여배우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배우. 양치님이 추천해 주신 주제거든요. 어쩌다 이 주제를 추천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거 준비하면서 대체 여배우 특집 누가 하자 그랬어? 막 이러면서 욕하면서 했는데 제가 했었군요. 양치님의 그렇구나.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은근히 주제 추천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제 추천 제일 많이 하고 예. 못하겠어. 이야기할 게 정말 없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단톡방에서 최애 배우 탑3 이런 거를 좀 뽑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배우 특집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여배우 특집을 하기로 했죠. 배우 특집을 원래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반으로 자르자. 여배우, 남배우 이렇게 자르자. 네. 선인장님의 최애 배우가 계속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여러 명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선인장님은 항상 그래. 결정장애가 심하죠. 엄청나게 방황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매회. 네. 결과물은 여기 와서 였다만 알게 되죠. 언제나 녹음 당일 날. 일부러 숨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결과물은 였다만 한데 이번에도 진짜 막 헤맸던 게 클로이 모레츠, 그다음에 이자벨 윗베르, 틸다 스윈튼, 베두나, 강수연, 안젤리나 졸리, 엠마 왓슨, 조디 포스터 이렇게 고민하다가 네. 네, 들고 왔습니다. 결국 그 중에 누구? 자, 이제 같이 시작해 봅시다. 어떤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아는 영화면 아는 영화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림 같은 저택에 신혼부부가 사는데요.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둘 다? 다요? 네, 둘 다. 차 사고로 죽게 되고요. 그냥 죽으면 영화가 안 되니까 이들은 유령이 됩니다. 아하. 네. 그리고 그 집은 팔리게 되고 그 집에 어떤 부부와 딸이 한 가족이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오게 되죠. 딸 리디아가 조금 독특한데 보통 그 장례식에 참석할 듯한 검은 옷으로 쫙 빼입고 있어요. 고스족이라고 하죠, 보통. 네. 예. 몇 살 정도인데요? 10대. 예. 걔가 이제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어요.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는데 집에 이사 오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다락방에 유령 부부가 사는 걸 보게 돼요. 아, 호러야. 좋구만. 유령 부부는 되게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예. 쟤가 날 봤어. 이렇게 된 어떻게 거죠. 우리 들켰어? 그래서 일단 이 부부는 자기들이 죽었다는 생각을 아직 하지 않게 돼요. 죽고 나니까 집에 와 보니까 신참 유령 안내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참 유령들은 이렇게 해라 이런 게 딱 나와 있어. 일단 이제 유령 부부는 이 집이 우리 집이라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자들을 쫓아내야 돼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때마침 TV에서 광고를 해요. 산자와 죽은 자의 분쟁을 도와드립니다. 라고. 분쟁을 해결할 저를 호출하세요. 비틀주스라고 3번 외치세요. 라고. 비틀주스. 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No. 어머, 안 들어보셨어요? 네. 네. 네, 이 영화 제목은 이제 비틀주스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유령 수업이라고 소개되기도 했어요. 아니 그런 제목을 달고 나왔었어요? 네네. 앞서서. 어쨌든 이 유령 부부는 처음에는 저런 거 말고 사후세계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하지만 공공기관은 항상 그렇듯이 줄이 너무 길죠. 대기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본인들의 힘으로 쫓아내보자. 그래서 막 시트를 뒤집어 쓰고 우와 하면서 이제 유령 흉내를 막 내요. 그런데 그 딸 리디아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그냥 뻔히 보이는데 발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유령이구나 이렇게. 어허. 그래서 너 왜 우리가 보이지? 막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이라 그러면 비정상적인 거는 무시하지만 저는 제가 비정상이라서 님들이 보여요. 이렇게 된 거죠. 부부는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비틀주스를 소환하게 되고요. 비틀주스는 유령 소동을 일으켜서 이사 온 사람들을 쫓아내준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꿍꿍이가 있어요. 예. 유령을 볼 수 있는 리디아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얘랑 결혼하면 이승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결혼으로 이승영주권을 획득하자. 그리고 지멋대로 굴게 되죠. 이거 은근히 미국인다운 발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B급 영화 감성 무신한 영화는 팀 버튼 감독의 비틀주스이고요. 여기에 출연하는 배우는 알렉 볼드윈, 지나 데이비스, 마이클 키튼, 캐서린 오하라. 나름 그때 영화가 좀 시대가 됐나요? 80년대 작품. 1988년도 작품이에요. TV에서 저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영화를 봤었는데 또 그때 녹화를 해놨었어요. 네. 그리고 당시에 영화를 되게 많이 보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볼만한 영화가 없어가지고 이걸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봤어요. 그래서 한 30번쯤 보고 30번? 이 배우를 한번 파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 배우가 바로 딸 역의 위노나 라이더입니다. 당시 출연했을 당시 아마 17세였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파봅시다. 네. 위노나 라이더 정말 뭔가 우여곡절이 많은 배우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위노나 라이더는 1971년 10월 29일 생이고요. 출생지는 미국의 미네소타 위노나입니다. 위노나에서 태어난 위노나 라이더. 히피였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네. 저는 잘 모르지만 히피족들이 좀 이름 짓는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 그래요. 뭐 예전에 리버 피닉스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히피족이라서 뭐 이름을 리버, 동생은 뭐 레인보우 뭐 이런 식으로 막 짓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위노나는 출생했던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고요. 네. 성도 원래는 다른 성인데 예명으로 라이더라고 지었을 거예요 아마. 데뷔는 1986년 루카스에 출연하면서 이제 데뷔하게 되고요. 네. 88년도에 비틀주스의 리디아 역으로 사람들에게 이름을 좀 알리게 돼요. 비틀주스의 팀 버튼 감독하고는 2년 뒤에 가위손에서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맞추게 돼요. 한참 뒤에 프랑켄위니 아시나요? 네. 거기에서 목소리로 출연하기도 하고요. 얼굴이 보면 좀 여성스럽게도 보이기도 하고 또 소년 같은 이미지도 있어요. 순수해 보이면서도 약간 파괴적인 이미지, 내면 같은 것을 지녔을 것 같은 이중성 때문에 10대, 20대 필모그래피 보면 은근히 청춘의 표상? 이런 역을 많이 맡아요. 정말 대표적인 청춘 영화들을 많이 찍었죠. 요즘 뮤지컬로도 이제 다시 무대에 오르는 헤더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청춘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번안된 리얼리티 바이츠, 그 다음에 안젤리나 졸리와 좀 케미가 좋았던 처음 만나는 자유, 네. 이 정도? 보신 작품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한 작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위손도 안 봤거든요. 와 진짜. 네. 저는 리얼리티 바이츠도 좋아하고 뭐 처음 만나는 자유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냥 시도순으로 조금씩 설명드릴게요. 헤더스라고 돼 있는데 고등학교에 헤더스라고 하는 학생들 비밀 모임 같은 게 있어요. 좀 이렇게 학교에서 잘 나가는 애들끼리 모여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좀 끼고 싶은 베로니카라는 역에 위노나 라이더가 역을 맡았어요. 네. 자기는 거기 무리에 끼고 싶지만 애들은 너 같은 쪼렙은 안 돼. 끼워주지 않죠. 그리고 거기서 거의 쩌리 역할을 맡게 되고요. 좀 당하는 게 많아요. 이용당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거기서 폭풍의 전학생이 옵니다. 폭풍에서. 네, 학교에 JD라는
전학생이 오는데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역을 맡았어요. 네. 네. 되게 이렇게 시니컬하면서 맨날 코트 안에 총을 들고 다녀요. 아이고 위험한 녀석이네. 그러니까 언제나 이걸 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어쨌든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헤더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라고 했더니 JD가 그러면 하나씩 죽여버리자 라고 되죠. 헐. 그리고 내용은 좀 막장을 고릅니다. 실제로 하나씩 죽여버리거든요. 진짜 막장영화다. 네. 베로니카 역도 그렇고 뭐 이제 크리스찬 슬레이터도 그렇고 헤더스 역으로 혹시 셔넌 도티 아시나요? 아 알죠. 옛날에 비버리 힐즈의 네, 아이들. 네. 비버리 힐즈 아이들의 완전 히로인이었죠. 제일 까만 머리. 주인공. 그 남매 중에 네네네. 여자애. 걔가 이제 헤더스 학생 역할을 맡고요. 되게 중이중이한 좀 그런 내용인데 결말도 그렇고 저는 보던 당시에 조금 충격적이었었거든요. 네. 굉장히 인상적으로 많이 봤었어요. 청춘 스케치 보셨다고 그랬죠? 네, 청춘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또 음악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청춘 스케치는 대학 졸업하는 4명의 청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얘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겨우 꿈꿀 수 있는 게 이제 학자금 대출을 더 이상 받을 필요 없다 이 정도인 거예요. 하지만 대출금을 갚아야 하지. 보통 또 미국은 대학 졸업 정도면 거의 독립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의 이상은 높지만 실제로는 파트타임 잡이나 인턴 뭐 아니면 백수 이런 식으로 살죠. 여기서 릴레이나 역이 위노나 라이더인데요. 방송국의 인턴으로 취직을 하게 되고요. 나름대로 이제 영상물에 대한 프라이드 그런 게 있어서 청춘의 현실을 담은 영상을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찍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어렵게 방송국에 팔리게 되고 나도 드디어 뭔가로 데뷔할 수 있구나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영상은 코미디로 편집이 돼버리죠. 어머. 굉장히 상처를 받죠. 그런 역할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되고 여기 같이 백수로 있는 친구 하나가 에단 호크이고 썸 타는 남친 역으로 벤 스틸러가 출연을 해요. 나름 그때 다들 리즈 시절이죠. 그렇죠? 네. 이것도 좀 중이중이하다는 그런 느낌인데 흔들리는 청춘 딱 네. 이게 정확하게 좀 표현되는 그런 영화죠. 처음 만나는 자유는 좀 그래도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또 10대 역을 맡게 되는데 위노나 라이더가 약간 우울증에 시달리는 역할로 나오죠. 두통이 너무 심해서 좀 잠을 자려고 수면제를 먹는데 너무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아 얘가 자살하려고 하구나 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 바로 정신병원에 감금됩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자살한다고 이걸 이렇게 바로 병원으로 집어넣나요? 그러게요. 그 전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을까요? 가족들의 동의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직 가족들이 집어넣은 거 아닐까요? 그쵸. 가족들이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진짜 정신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자들만 있는 네, 정신병원이었을 맞아요. 거예요. 여학생들이 주로 있고 거기에 보면 진짜로 이제 약물에 쩔어 사는 안젤리나 졸리를 만나는데 얘는 몇 번씩 여기를 탈출하려고 시도를 했던 그런 빠삐용 같은 애예요. 얘를 만나면서 조금 이제 마음을 열게 되죠. 그 전까지 나는 미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점점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좀 정신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좀 우정을 쌓다가 이런저런 또 오해가 생기게 되고 안젤리나 졸리가 좀 독특한 캐릭터죠. 사실은 탈출할 마음이 정말 있었는지 또 모르겠는 약간 그 정신병원에서 리더격으로 그쵸. 아이들을 좀 휘어잡고 있는 권력을 가진 아이인데 위노나 라이더랑 안젤리나 졸리가 이렇게 동년배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검색을 당황하고 해봤더니 위노나 라이더가 나이가 더 많군요. 예, 더 많아요. 너무 청춘의 아이콘이어서 이렇게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항상 못했나 봐요. 이렇게 더 뭔가 어릴 것 같고 그런가요? 저는 안젤리나 졸리 원탑
영화같이 확 부각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위노나 라이더가 좀 조연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는 위노나 라이더가 기획에 참여하면서 안젤리나 졸리를 캐스팅해야 된다 이 역으로 그래서 캐스팅을 좀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다고 해요. 되게 탁월한 선택인 것 같죠. 정말 좋은 선택이네요. 근데 듣자마자 어울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아까 너무- 안젤리나 졸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이야기 듣자마자. 세 편 다 영화 자체가 재미있는데 제일 좀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 만나는 자유 요거 추천드리고 싶고 좀 파괴적인 중이중이함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헤더스 추천드립니다. 헤더스 약간 볼 엄두가 안 나네요. 아니, 생각보다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만나는 자유는 넷플릭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꼭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네. 명 감독들의 부름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흥행과 관계없이 당대 배우들 중에서 드물게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들과 작업을 많이 했던 배우예요. 뭐 이를테면 짐 자무시 감독의 지상의 밤 이런 거라든가 빌 어거스트 감독과 함께한 하우스 오브 스프리트 모르시죠? 네. 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 아, 네. 네네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랑 같이 한 순수의 시대 뭐 이런 식인데 이게 또 이상하게 다들 좀 시대극이에요. 그래서 고전적인 이미지가 좀 있죠. 그쵸. 예, 그래서 묘하게 좀 시대물과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작은 아씨들 거기서 조 역을 맡았는데 네. 되게 잘 어울리죠. 본인과 약간 꼭 들어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제가 제목을 말했을 때 다들 이제 물음표를 띄웠던 게 보시면 알겠지만 비평적으로는 성공을 했어도 흥행이 좀 되는 그런 배우는 아니었어요. 대중적인 느낌의 영화들이 아니었나 그쵸. 보군요. 예. 그런데도 꾸준히 계속 괜찮은 작업들은 많이 했었거든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연기력도 좀 있을 뿐더러 네. 그 외모 같은 게 독특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좀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드라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대중적인 네, 그런 거라서 한번 보시면 야, 이 역할에 다른 배우 누가 어울릴까 좀 생각하기 좀 힘든데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드라큘라를 그 영화로 보지는 않았는데 원작 소설을 그대로 영화화한 건가요? 예,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원래는 여기에 출연할 생각이 없었다가 네. 코폴라 감독이랑 원래는 대부 3에 같이 출연을 하려고 그랬다가 네. 엎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드라큘라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해요. 네. 나름 이런 식으로 전성기라고 할 만한 시절을 지냈는데 이 시기가 의외의 사건으로 끝나게 돼요. 이제 뭐 포털에서 위노나 라이더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바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도벽? 그렇죠. 네, 바로 도벽 사건입니다. 80년도, 90년도를 이렇게 화려하게 보내다가 2001년에 디자이너샵? 약간 고가의 의류를 파는 그런 곳에서 막 물건을 미친 듯이 훔쳐요. CCTV에 그게 다 찍혀 있거든요. 그리고 몰래 들고 나가려다가 경비원한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너 뭐 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 이거는 사실 연기 연습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일단 절도는 둘째 치고 그 거짓말 때문에 엄청 이제 사람들 도마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무슨 말만 해도 너 지금 연기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대받아치게 되죠. 도벽에 거짓말쟁이 이미지까지 덮어 씌워주면서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이미지가 망가졌어요. 이렇게 뭐 헐리우드에서 뭐 이렇게 바람 피는 거 그런 거는 뭐 크게 구설수에 안 부르는데 오히려 거짓말했다는 그것 때문에 되게 크게 좀 비아냥 듣게 되고요. 또 체포 당시에 약간 좀 말을 막 횡설수설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게 되니까 얘가 혹시 뭔가 이제 약물 중독 아니야? 이런 소리도 좀 듣게 되고 정신병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이게 재판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비호감으로 찍히게 돼요. 거기서 엄청 이렇게 얌전하게 차분하게 옷을 입고 되게 불쌍한 표정을 짓거든요. 근데 저것도 연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척 한다. 동정표를 얻으려고 한다.
이러면서 거의 이제 대중들의 호감이 바닥을 찍게 됩니다. 도벽인 거죠? 그 이후에는 근데 딱히 또 그것 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 사건 하나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어요. 사실 뭐 이거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는 하는데 영화가 출연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전보다 좀 마구잡이로 출연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거의 주연이었다가 뭐 주연 아니더라도 조연도 좀 나름 비중 있는 역이었는데 정말 이상한 역할 그런 것들. 그나마 출연했다고 해도 좀 역 자체가 비호감인? 예를 들어서 시몬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시몬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정말로 재수없는 한물간 배우 뭐 이런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거 말고 아까 뭐 블랙스완 블랙스완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자기가 예전에는 엄청 잘 나가던 발레리나였는데 지금은 완전 추락해서 강제로 은퇴시키죠. 그래서 막 제작자가. 사람들한테 막 매달리고 막 이런 그런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약간 배우 본인의 이미지를 더 씌울 수 있는 그런 네. 역할을 일부러 줬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탈리 포트만이 물론 이게 또 주연이고 약간 스릴러잖아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도 위노나 라이더를 보니까 되게 좀 마음이 좀 한 구석 찝찝한 거예요. 그게 팬심이구나. 너무 아름다웠던 리즈 시절의 위노나 라이더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음이 아픈 데가 있었죠. 특히 외모도 네. 정말 많이 망가졌어요. 약간 또 그런 식으로 좀 화장이나 이런 것도 좀 메이크업도. 하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거 위노나 라이더라고 말 안 해주면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3자인 나도 이런데 본인은 이 역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연기가 괜찮으면 좀 영화가 쉬쉬고 영화가 괜찮으면 빗볼만한 역은 아니었고 좀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그러다가 2016년이 옵니다. 네. 예. 그때쯤 이제 넷플릭스에서 기묘한 이야기에 출연하게 되죠. 얼마 전에 이게 또 시즌 3 네. 나오게 불과 한 일주일 전인가요? 새로 나왔죠. 아니, 근데 기묘한 이야기가 지금 시즌 1이 너무나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 시즌 1 혹은 그래도 한 번 더 해서 2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 나온 시즌 3는 진짜 별론가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밌게 봤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결국 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이야기 내용 자체가 시즌 1에서 초능력자 같은 여자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실험을 하면서 이 세계의 문을 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괴물 같은 게 여기로 와서 사람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그 아이들이 좀 갇히게 되고 그래서 위노나 라이더가 실종된 아이의 엄마로 나와요. 꼬마 아이 4명 중에 1명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집에 가는 길에 실종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수색을 해도 나오지 않죠. 그런데 그 집에서 엄마가 이상한 징조들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전구에 불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괴물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당연히 처음에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노나 라이더가 원래도 약간 그 미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더 정신 나간 것 같은. 근데 사실 자식을 잃었으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정신 나간 것 같은 엄마 역을 엄청 잘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기묘한 이야기를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 그런 식으로 위노나 라이더는 알지만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운 사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요. 하나 둘 생기죠. 그래서 함께 맞서서 싸우고 하거든요. 위노나 라이더가 본격적으로 다시 복귀해서 호평을 받았다는 점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기묘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꼭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뭐 다음에 무슨 주제 때 합시다. 무슨 주제 때 합시다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맞아요. 않고 그리고 그 양치님한테 영업을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넷플릭스 호러잖아요. 결제하고 이거 뭐 호러가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무섭잖아요 그러시길래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인 이상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냥 보고 싶지 않으신 거가 아닐까. 1화를 보려고 하다가 네. 좀 분위기가 초반에 애들이 막 이렇게 보드게임이었나요? 뭐 TRPG. TRPG 하려고 하는 장면까지는 한 2번 정도 시도하다가 네. 딴 거 봤어요. 아, 무서워서요? 무서워서 진짜. 좀 보통 밤에 보게 되니까 네, 밤에 보면은 별거 아닌 것도 조금 으스스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 그래 낮에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밝은 분위기의 다른 작품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낮이 왔을 때는 다른 걸 하시고. 이상하다. 되게 매력적인 스토리인데. 네. 저는 특히 2보다 1이 좋았어요. 정말 시즌 원 1이. 괜찮은데요. 네. 네. 오늘 다 녹음 끝나고 볼까요? 아니 볼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네네. 블랙스완과 기묘한 이야기 사이에 공백이 한 5년 정도 있잖아요. 네. 5, 6년. 그 사이에는 작품이 없나요? 아니요, 꾸준히 영화를 찍었어요. 아, 1년에 저희가 모를 그쵸. 뿐이군요. 예, 2-3편씩 찍기는 했는데 영화적으로도 그냥 그런 평이었고 그 영화 평 자체에도 역도 묻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이게 그런 이미지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굉장히 망가진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계속 영화 작품을 하고 저는 약간 한동안 영화판을 거의 떠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2001년도 그때에서 한 2003년도 그때까지는 별 작품 활동이 많지 않고 네. 근데 그 이후는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묘한 이야기가 진짜 마지막에 한번 탁 불꽃을 날려준 그런 시기죠. 되게 많은 배우들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내 인생에서는 위노나 라이더만큼 이제 깊은 자국을 남긴 배우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팠을 당시에는 데뷔작부터 쭉 다 봤었거든요. 와 진짜 팬이셨군요. 영화를 좀 많이 보던 시절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보면 이 사람이 연기하는 거 말고 원래 습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이쪽 눈을 찡그린다든가 이런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후의 작품들 2000년대 작품은 거의 본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정말 되게 오랜 시절 같이 했었던 배우라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배우인 것 같아요.